그 선거라는 게 원래 이제 왜 치르는 거겠습니까? 선거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는 세력과 정당에게는 또 표를 줘서 또 예. 책임을 한 번 더 맡기고, 잘 못하면 또 심판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바꾸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정당당, 김문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정당당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잘했는지,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건데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인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정정당당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 민주공화국의 선거의 원리에 부합하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제대로 입장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엄에 대해서는 좀 여러 차례 사과는 하시긴 하던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탄핵, 그리고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탄핵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네. 하는 이 헌법재판소의 예. 판결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지금 입장을 취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을 안 해놓으시고 남 탓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렇게 네거티브로만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네. 이번 선거를 보면 키워드가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그리고 단일화, 그리고는 윤석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답답한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도 정말 정정당당한 모습을 저는 좀 보시고 싶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민주당 분들 만나면 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지금 조홍천 의원이 하신 말씀도 있고 일반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엄청난 권력을 다 가지고 가게 됐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려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말로는 좀 그런 일 없다, 난 정치 보복 안 한다라고 하시지만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언뜻 말씀하셨던 대법원과 내가 소통을 해보니까 원래 저런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직후에 또 그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법들 내놓으신 거 처리하는 본회의를 또 열겠다라고 하시는 거, 이런 게 다 말과 행동이 조금 안 맞아 보여서 우려가 불식되지가 않아요. 이건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이것은 분명히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송에서 출연하셔가지고 잠깐 하셨던 말씀도 보면은 직접 소통한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히 설명을 하셨고요. 예. 대법원 주변에서 일부 소통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그냥 소개하는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신 거기 때문에 네. 뭐 직접적으로 무슨 소통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과도한 네거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입법과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이렇게 민주당이 가지게 되면 네. 굉장히 뭐 괴물 독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에 한 200석 거의 가까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당이 집권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한나라당이. 그때가 괴물 독재였느냐? 예. 꼭 그렇게만 또 평가하시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네. 그 정치 세력이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더 책임감 있게, 더 책임이 무겁게 주어진다면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 내려다가 도저히 못 살고 나온 사람이 접니다. 예. 그나마 또 본인 얘기를 또 저렇게. 예, 아니 그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암전 상태고 스테레오가 아니에요. 모노예요. 한 목소리만 나와요. 조금만 거기서 이탈하면은 네. 그냥 저격 들어갑니다. 무슨 다양한 목소리예요. 뭐 그리고 내부에 잠재되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지금은 조용하더라도. 어쨌든 머리 들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리고 누가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죽인다. 네. 나와 당원이 죽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놓고 방송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국민의 선택. 전체 국민은요,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가정적인 겁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걸로 몰고 가는 게 독재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명박 때 얘기했는데요. 그때는 21대 이전의 국회는 20대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잘한 게 있어가지고 여야가 서로 소통하고 절충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지금 후보가 대표된 이후엔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냥 일방 독주예요. 일방 독주. 네. 그거 얘기하면 수박 얘기 나오고. 근데 얘기 좀 합시다. 아니, 얘기 좀 해요. 듣고 한번 또 다시. 예. 근데 예. 그게 없어진 상태에서 단순히 숫자 노릇만 하다 보니까 보세요. 지금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고 가니까는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대통령 이 하이웨이가 지금 뻥 뚫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국민의 선택이다. 로베스피에르가 예.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의 일반 의지를 대표한다, 자기가. 라고 하면서 공포 정치를 냈고, 문화 대혁명 때도 인민의 명의로 비판자를 숙청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이라는 게 이게 바로 독재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예. 김영배 의원님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이제 같아요. 예를 예.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 거의 200석 가까이 이제 집권 여당 측이 네.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미디어 악법 등 이제 통과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국회에서 이제 논란도 많았고 농성도 심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위를 포함해서 제 기억으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광우병 뭐 이래 거리 가지고 집회가 이제 많았죠. 예, 네. 굉장히 이제 그런 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뭐 국회에는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협치가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무슨 국회가 이렇게 협치가 전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저도 네. 청와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늘 사실 협치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그런데 야, 예. 진짜 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독선 사실은 거의 독재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해서 오늘 이 사태가 온 것인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저는 맞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방 책임이라기보단 쌍방의 책임이 좀 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쌍방의 책임, 정치는 분명히 쌍방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그냥 13 비상계엄은 분명히 오판 있고 잘못이었어요. 네. 그렇게 통치 국가를 운영하라고 국민들이 절대 대통령 권력을 부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탄핵 정부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절차를 밟고 가는데 가장 정치적으로 큰 수혜자가 돼야 될 사람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였어요. 예. 대략 국민들은 그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30% 중반대 내지는 20%대까지 떨어뜨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심판과 청산의 대상으로 국민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완전히 심판과 청산이 이루어지는 유일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해서 심판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 청산은 이제 국회에서도 이건 청산도 못 시키고 시킬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국민들의 표로 청산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 내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그 사람 혼자 그냥 설계하고 기획하고 또 실행해가지고 이루어진 이 12.3 비상계엄 이 자체를 갖다가 보수 정치가 괴멸될 정도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견제 동력을 갖다 실종시켜 버리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갖다가 계속 윤석열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이미 국민들이 또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한 만큼 이번 이제 조기 대선에서는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은 설계자고 우리는 이제 저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표 하나하나가 이제 사법부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사법부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범죄자들도 판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권력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된다는 게 그게 법인데 예. 지금 현재 입법 권력이 절대적인 권력이 되니까 지난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려보니까 바로 대법원장 그냥 청문회 개최하고 탄핵하겠다 그러고 그게 동조한 그러니까 대법관들마저도 그냥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자빠지잖아요. 예? 대법원은 국민들의 알 거리를 이번 조기 대선 전에 예. 자기들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그런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건데 네. 대려 고등법원은 뭡니까? 6월 18일 이 조기 대선 이후에 그 결정을 가져가겠다. 이미 사법부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절대 권력에 굴복한 겁니다. 이런 예. 상황을 두고도 이번 조기 대선에서 계속 윤석열 언제까지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아 먹어야 속이 예. 편하겠습니까? 이게 아니, 일종의 잠깐만요. 정리가 안 저 얘기 됐다라는 좀 할게요. 이게 일종의 아까 적반하장이거든요. 아니, 김영배 의원님이 뭐 지금 여야 협치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고 뭐 내가 뭐 너무 과장해서 얘기한다. 국회 지금 정상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망상에 빠져가지고 아니, 정상이라기보다는 정상이라고 이제 얘기 MB 말씀드리는 게 때도 아니에요. 좀 민주당을 문제가 나온 있었다. 예. 나온 거고요. 혼란은 다 비슷했다는 아니, 거지. 아닙니다. 그거 이런 거 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례 없는 혼란인가요? 국민들이 네. 몇 년 동안 보고 계셨습니다. 그건 평가해 주실 거고요. 예. 정말 저 에르도안의 튀르키 에르도안 대통령이라고 있죠. 예. 그 양반이 또 자꾸 입마다 얘기한 게 국민입니다. 나중에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We are the people. 우리는 국민인데 who are you? 반대자를 니네들은 뭐냐? 라고 되물었어요. 예. 모든 건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갑니다. 지금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법 위에 국민이 있고 이건 국민의 뜻이다. 이제 모든 걸 국민은 몰아가요. 전제주의 국가들이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윤석열 그래서 대통령 아니, 그러신 거 아닌가요? 네. 윤석열 아니 대통령이 얘기 중이잖아요. 예. 아니 저 김영배 의원님 참 저 민주당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되게 고생 많으신데 저희 제가- 얘기를 네, 좀 마무리 듣고 예, 다른 이슈로 제가 넘어가도 원하는 될까요? 거는 네.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예. 절대 반지를 낀 싸우로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들 걱정이 되시니까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 그런 같아요. 걱정은 알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청산 대상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청산 비상계엄 그다음에 내란 아닙니까? 그걸 청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산이 됐잖아요. 그런 윤석열은 아니죠. 청산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못했어요. 아니, 네. 같이 잘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을 보수 전체를 개멸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는 게 이게 지나친 이제 욕심이라는 적반하장인 거죠. 왜냐하면 선거로 뽑힌 자, 대통령과 네. 그 정권에 대해서 청산하는 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그걸 심판함으로써 이제 청산이 완료가 예.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고생하십니다. 거잖아요. 예.